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진명리학회의 김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렇게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인류사에서 서양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동양 철학, 그 다음 종교, 신학,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모든 부분에 걸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다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무척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명리학도 거기에 큰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그 철학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런 철학이 아니라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 본질적인 문제, 허물한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 아니면은 불교 철학에서 우리 네 가지 하도 있죠, 그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언제 이성을 떠나게 되는가, 이런 화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 뭐 좋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지는 못하고 다른 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전공하게 되고 영문학도 하고 뭐 다른 공부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초기에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는 그걸 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명리학을 지금 이를 업을 하면서 후배 양성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정도 됐는데 제 나이에 비례해서 뭐 일찍 시작했는지 늦게 시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명리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뭐 고민을 하면서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이런 시기에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아니면 부친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런 공부에 입문했다라고 얘기하고 꽤 오래된 세월을 갖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됐는데 거의 제가 한 40살 때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40살 때 거의 시작했고 지금 55세고 그래서 거의 딱 한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거의 뭐 그래졌을 때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명리학을 입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고 또 저 스스로 이렇게 심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정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적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도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하도 있잖아요. 그죠? 명리학에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초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족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족보, 즉 전생, 금생, 후생에 대한 모든 족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로 얘기하면은 어떤 삶의 근원이 뿌리, 줄기, 어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아가서 어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객관적으로 본다든지, 어떤 객관적 견해와 어떤 또 넓게는 어떤 적합한 인생 행로를 파악하고, 또 짧게는 당장 일어난 일을 갖다가 하나씩 추정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죠? 인류상에서 항상 예측을 한다, 점을 친다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나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그죠? 물론 지금 현재 명리학은 어떤 점을 친다는 차원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학문이니까, 과학적인 학문으로.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명리학을 뭐 공부하게 되면 삶이 100% 윤택해진다. 아니면은 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명리학도 우리가 개운의 한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죠? 많이 보셨다시피, 뭐 이걸 갖다 또 너무 지나치게 맹신을 한다든지, 또 뭐 그래가지고 요행만 바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죠, 그죠? 이런 건 곤란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또 이거는 말이야, 어떤 숙명론적인 그런 미신이다, 이렇게 또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자체를 갖다가 잘 보고, 그죠? 우리 자신을 갖다 참나를 역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구로서 삼을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그죠? 우리가 흔히 이런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도 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명리학 자체가 무조건 우리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다, 절대 피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척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나 어떤 적성, 이런 부분을 갖다 강조하는 파트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명리학은 우리가 망망대해서, 그죠? 우리가 항해할 그런 어떤 방향을 찾는 어떤 나침반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뭐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공학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 운이 좋은 사업 시작전에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왔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합격 여부를 묻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죠? 정기적으로 1년에 1년 한 번, 1년에 2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 플랜을 갖다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명리학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내가 지식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위주로 해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텍스트는 원래 제가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2017년 4월 달에, 그죠? 제가 출판한 김 박사의 운명과 민중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하나하나씩 일주일에 한 편 또는 2편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